읍참마소, 제갈공명이 충직한 부하 마속을 눈물을 흘리며 처형한 이야기입니다. 제갈공명은 북벌을 앞두고 중요한 임무를 마속에게 맡겼습니다. 출발 전 공명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산 위에 진을 치지 말고 평지에 세우라. 하지만 마속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더 유리할 거야. 자신의 생각대로 산 위에 진을 쳤고 결국 적의 공격에 크게 패하고 맙니다. 총나라의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공명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마속을 불러 군법에 따라 처형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공명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의 법은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 마속을 베는 날 공명은 조용히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급참마속, 울면서도 베어야 할 때가 있다. 공명의 결단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양상군자, 대들보 위에 몰래 숨어든 도둑.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딱 한 번만 쌀만 훔쳐 나오는 거야. 조용한 어느 날 밤 스님이 혼자 사는 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천장에서 기척이 느껴졌죠. 아, 들킨 건가? 스님은 그가 도둑이라는 걸 알았지만 불안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군자도 대들보 위에 앉으시나 봅니다. 그 한마디에 도둑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도둑놈을 군자라고 하시다니. 대들보 위에서 조심스레 내려온 도둑은 잘못했습니다. 스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때로는 꾸짖는 말보다 품격 있는 한마디 말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스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움츠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 중국 당나라 시대 법진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쌀을 나눠주고 억울한 이를 보면 직접 관청에 찾아가 무릎 꿇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었으니 탐욕으로 악명을 떨치던 지방관리 조연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스님 주제에 백성들 사이를 휘젓는 거야? 조연은 마침내 모함을 꾸며 법진 스님을 죄인으로 몰아 귀양 보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어느 날 법진 스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글을 적었습니다. 선악유보, 선과 악은 그에 맞는 보답이 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조연은 중풍으로 쓰러져 말도 못한 채 멍한 눈으로 몇 해를 버텼습니다. 그의 아들 쫓아 곁을 떠났고 결국 외롭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법진 스님 말대로였어. 그러니까요, 인광보네요. 그리고 수십 년 후 법진 스님 이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퍼졌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은 결국 선으로, 악은 반드시 악으로 되돌아온다. 평설지공, 작은 빛으로 이룬 큰 노력의 공모를 뜻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차진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낮엔 땔감을 하고 밤엔 책을 읽었지만 기름조차 살 수 없어 등불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반딧불을 잡아 작은 주머니에 넣고 그 희미한 빛에 기대어 글자를 읽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밭에 반사되는 달빛을 이용해 얼어붙은 손으로 책장을 넣었습니다. 달빛에 글자가 보이긴 보이니? 그래도 조금은 보여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차진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외우곤 했습니다. 책 속 길이 있다면 기름보다 난 빛을 먼저 찾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는 진나라를 표하는 학자가 되었고 그를 비웃던 이들조차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버텨내셨습니까? 공부는 가진 게 없던 제게 세상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평설지공은 작은 빛도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끝내 큰 빛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땐 반딧불만큼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세요. 결초보은 불 묶어 은혜를 갚는다. 진나라의 장군 이무자가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아끼던 첩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당시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위관은 고민 끝에 여인을 불러 말하길. 아버진 돌아가셨고 이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여인은 조용히 인사하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오릅니다. 몇 년 뒤 위관은 전쟁터에 나섭니다. 치열한 전 끝에 적장이기 마부대가 위관을 향해 돌진하는데 그 순간 북진의 말들이 갑자기 넘어지며 전세가 뒤집힙니다. 왜 저기서 말들이 넘어진 거지? 살펴보니 발이 넘어진 자리에 풀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으로 말발에 걸리도록 엮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속에 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풀다 버리는 채 나는 당신이 살려준 그 여인의 아버지요. 당신의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았어. 오늘 그 풀은 내 손으로 묶은 것이요. 이제야 그 은혜를 갚았어. 살는 동안 진심을 완벽다면 언젠가 그 진심이 당신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결초본의 마음이 스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옛날 황제 앞에 실질적인 권력자인 간신이 사슴을 끌고 나왔다. 폐하, 이 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마입니다. 말이라고? 예,
말입니다. 형제는 눈을 찌푸렸다. 지금 그건 사슴인데? 간신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신하들을 불러보시지요. 이게 사슴인지 말인지. 신하들이 불려왔다. 첫째 신하는 말했다. 폐하, 말이 맞습니다. 배가 길고 발기도 있고요. 둘째 신하는 떨며 말했다. 말인 것 같습니다. 셋째 신하는 고개를 저었다. 폐하, 감이 아래입니다. 이건 분명 사슴입니다. 그날 저녁 셋째 신하는 벼슬에서 잘리고 귀향을 떠났다. 그 후로 모두가 사슴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저건 말이 맞아.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며 거짓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촉가내는데 쓰였던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에 동조하는 상황이 안타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미생지신 미생의 믿음으로 융통성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거제 미생은 타하는 여인과 약속했습니다. 내일 여기서 꼭 보자.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던 다음날 미생은 다리 밑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강물이 불어나고 사람들조차 불을 피해 숨을 만큼 화한 날씨였습니다. 난 분명히 약속했어.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여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런 날씨에 나가겠어? 하지만 같은 시각 물이 점점 불어오는데도 미생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야, 지금 강물이 무섭게 불어났어. 이러다 죽는다고.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오면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결국 거센 물살이 다리를 삼켰고 미생도 그 속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물이 빠진 자리엔 젖은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다시는 그 다리 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떠올릴 용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생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